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EBS에서 영어 영역 강의를 하고 있는 이화여고 교사 윤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봐도 살짝 울컥하는데요. 저한테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긴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개학을 할 때가 되니까 이 녀석이 이제 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투덜거리듯이 엄마, 도대체 나 언제까지 학교 다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자, 요런 약간의 반항의 기미가 보일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가부터 시작해서 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해낸 대답은요. 아들, 엄마는 지금도 학교 다닌다. 아마 그 이후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거의 생활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학교, 집, 학교, 집. 게다가 저희는 야간 자습 감독, 자율학습까지, 그리고 또 보충 수업까지, 그래서 늘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초롱초롱 빛나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막 설레는 느낌. 어느덧 올해가 16년 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작을 했나 봤더니 2000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색하게 막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이렇게 50분 동안 앵무새처럼 막 수업을 해가던 그 첫 녹화가 진짜 상투적이지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많이 만나게 된다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교단에는 언제 섰느냐? 고3 학생들 몇 년생인가요? 97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사로서 이제 입문을 했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격세지감이 느껴질 것 같지만 또 열정과 또 여러분을 위한 노력 이런 거 있으니까 그다지 뭐 연령차는 친구들이 느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내년쯤이면 교직 생활을 한 지도 한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참 오랫동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쭉 그동안의 졸업생 친구들, 그다음에 뭐 재미있었던 일, 가장 슬펐던 일, 뭐 속상했던 일 이렇게 쭉 한번 마치 옛날 영화 필름처럼 돌아다 보니까 그중에서 눈에 띄는 사실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EBS에서도 오랜 기간,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오랜 기간 절반 이상을 3학년 학생들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EBS에서도 주로 수능 특강 강의를 오래 했었고 또 학교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을 고3 담임. 그래서 올해도 역시 고3 담임. 그래서 올해는 문과반 학생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올해는 몇 학년이어서 지금 3학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반응이 뭔 줄 아세요?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요, 네. 그러고 지나가는데 문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기만 했나? 그럼 나는 무슨 여전사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그렇게 힘든 여정만을 지나왔나? 그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마음을 잡고 A4 용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이제 3학년 담임으로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면서 정말 얼마만큼 힘들고 지쳐섰는지 한번 쭉 써봤는데 놀랍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감동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막 수험 생활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어떡하나, 며칠 전에 또 시험까지 보고 드디어 이제 쓴맛 단맛 다 보게 됐구나. 게다가 쭉 설명하는 몇 등급 받아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그런 부담, 암담함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적어보면서 그래, 오늘 강의의 테마는 이런 얘기를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오랜 기간 많은 선배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고3 담임으로서 바라보는 수험 생활, 고3 생활. 과연 힘들고 지친, 정말 삶에 있어서 흑역사이었던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새로운 타이틀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도전의 시기라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또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숫자들, 그 퍼센트들, 그리고 그 등급들 저는 충분히 가슴에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지금 몸담고 있는 순간이 아름다운 도전일 수밖에 없느냐? 3가지 이유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드디어 비로소 본연의 나를 만나는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마다 여러분은 많은 도전을 했고 많은 꿈을 꿨지만 제대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올 초에 우리 학생들은 그래, 나 올 1등급 받겠어. 혹은 나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겠어. 라는 결심이었겠지만 작년 1월 1일에 우리 여학생들 어떤 결심 많이 하나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서 무슨 저희가 초식동물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풀밭에서 그냥 식탁에 아니면은 뭐 강냉이 이렇게 막 몇 보따리 사다 놓고선 그거 꼼지락 먹으면서 일단 예쁜 외모를 한번 가꿔 보자. 근데 그거 한 3일 지나면 그쵸? 내가 무슨 외톨이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삼시세끼 먹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땡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스물스물 가족들의 밥상 위에 그냥 같이 자리를 합니다. 그럼 동생이 뭐라고 해요? 누나 다이어트 한다며, 살 뺀다며. 그럼 버럭 준비한 멘트가 있죠. 야, 공부는 밥심이야. 체력이 국력이야. 체력이 튼튼해야 공부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오히려 더 보상 심리로 식욕이 왕성한 자신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목표 세웠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사라졌어요.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하도 이렇게 요리조리 이제 요령을 피우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 중간고사에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면 야, 너 그 PMP 이번에 내가 좀 좋은 걸로 한번 바꿔줄게. 열심히 한번 해봐라. 오죽 아버지가 답답하셨으면 그런 제안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살짝 혹하기는 해요. 그래? 꼭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새로운 그 화면에 화질이 좋은 걸로 보면 분명히 아빠는 지금 공부하는 데 쓰라고 했는데 야, 그거 가지고 게임하면 야, 그냥 아주 화질은 선명하겠다. 살짝 혹하기는 해요. 그래서 문제지도 사고 책상 정리도 하고 계획표도 좀 세워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죠. 요것도 한 3일 지나기가 작심삼일에 또 무너질 거예요. 근데 이 작심삼일 얘기를 하니까 저희 그 수강후기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작심삼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일마다 계속 100번만 하면 300일이래요. 우리 지금 한 240여, 200여일 남았는데 3일마다 계속 새로운 각오로 하죠. 그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한 4일, 5일쯤 되면 흐지부지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 약속을 했던가? 뭐 그것도 잊어버려요. 적절히 타협하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속으로. 됐어. 지금 있는 PMP도 뭐 쓸만한데 뭐 굳이 뭐 힘들게 그렇게 공부해서 대신에 다음에 2학기에 하든가. 내가 무슨 고3도 아니고 실제 고3은 2학년 겨울방학. 그래, 그때부터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자, 여러분이 철들었을 시기부터 지금까지 뭔가 하나 도전 목표를 두고 끝까지 완주해 본 적이 있냐고요.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늘 주변에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적절히 타협하거나 아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모습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수능은 다릅니다. 수험생으로서 딱 스타트가 시작되는 그날 11월 12일이라는 날짜도 받았어요. 하루하루 D- 하루하루 줄어드는 날짜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씩 불안해지는. 이 날짜들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결과도 나옵니다. 싫던 좋던 몇 등급이야. 그리고 이제 가나다군 정시까지 지원도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 수능이라는 건 이제 내가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정해진 일정, 정해진 레이스입니다. 더 이상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달려가야 하고 그 결승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나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내 모습을 만나야 한다는 것. 이제까지 숨겨왔던 내 속에 있는 나를 끌어내서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내가 몰랐던 끈기와 인내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난 괜찮아. 난 웬만큼 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똑똑했고 나도 뭐 열심히 하고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러나 실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의지가 나약한 자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왕 하는 도전이라면 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 여정에 있어서 뭐 대학의 승패 이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달렸는데 그로 인해서 난 이걸 잘하고 난 이걸 잘 못하고 나의 저력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이제 도전과 시기에 있어서 이제 한 번 만난 내 자신은 더 큰 어떤 자신감과 어떤 더 큰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진 내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합격, 불합격을 떠나 이제 만나게 되는 내 모습. 그저 적절히 타협하지 마시고요. 기왕 하는 거라면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서 나도 몰랐던 나의 저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과업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100m 달리기를 한다거나 물론 저한테 있어서도 그것도 너무 힘든 과업이긴 하지만 뭐 많이 먹기 대회를 나간다거나 이런 만만한 과업이면 괜찮겠는데 이 수능이라는 거기다 그 국영수 탐구까지 고루 잘해야 되는 수능이라는 시험 앞에 맞닥뜨리고 나면 글쎄요. 나를 이기는 나를 컨트롤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야기를 옆으로 옮겨서 그렇다면 나와 숨어있는 내 자신과 만나게 되는 나에 대한 어떤 멋진 첫 번째 도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나. 기대 이상의 나를 만나는 방법. 그거 잠깐 설명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자, 내가 지금 도전하는 건 수능입니다. 그러면 그 수능을 준비하는 나는 더 단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합격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첫째,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반드시 이유를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게 없으면 내 안에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나? 어떤 동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추진력을 줄 수 있는 동기라면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럼 저는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긴 합니다. 인류 평화도 아니고 뭐 지구 수호도 아니고 저한테는 대신에 나를 끈질기게 붙들어 줄 수 있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편찮으시다가 6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18살이 많은 오빠가 있고 14살이 많은 언니가 있고 제가 완전 뚝 떨어진 늦둥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이 자식 셋을 두고 얼마나 난감하셨을까요? 그때 저는 어렸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잔재가 남아있는 고향이 견디기가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흔적이 없는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 남은 사람끼리 열심히 좀 살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고향을 떠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이 사라졌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언니는 결혼을 해서 나가고 중학교 때 오빠가 결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오빠가 엄마랑 저랑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고3 때쯤 되니까요. 조카들도 생겼어요. 고3이 되니까 이 조카가 한 서너 살이 된 거예요. 두 녀석이. 나는 수험생인데 집이 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집에만 오면 그냥 떠들고 놀고 그냥 고모 왔어부터 시작해서 난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그래도 가족들이 배려를 해줘서 집에 오면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 내 방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것도 좀 불만인 거예요. 좀 이렇게 좀 근사하게 좀 책상도 좀 제대로 돼 있고 그런 데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영 분위기는 안 따라주고 그게 좀 불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우리 오빠는 좀 힘들겠다. 아니 이제 자기 자식도 이렇게 커가는데 게다가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나까지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나를 공부도 시키고
난 대학 가면 우리 오빠가 좀 등록금도 좀 대줘야 할 것 같고, 근데 오빠의 아이들은 점점 잘하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카들을 구박할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조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고모 빨리 시집을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어찌어찌 고등학교 공부까지는 마친다 하더라도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나는 독립해서 홀로 설 수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엄마한테도 걱정을 덜어드리고 우리 오빠, 힘들게 나를 여기까지 보살펴준 오빠에게도 좀 짐을 덜어주는 내가 좀 똘똘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뭐 화려한 가정의 배경도 없어요. 뭐 가장이 안 계시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말할 나위 없고 게다가 뭐 특출나게 이쁘지도 않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초라했다거나 할까? 그러니까 제가 믿을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는. 그래서 왜 책 제목 있잖아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정말 동감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저는 3학년 때 흔들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이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합격을 해야겠고, 그래서 나중에 버젓한 직장도 가져야겠고, 그래서 진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욕심을 내면 기왕 가는 대학에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면 나에게 기회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합격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보자.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들에게 걱정시키지 않도록. 그게 튼튼하니까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또 여러분도 저는 뭐 풍족한 거에 뭐 특별히 어려움도 없는데,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쓸 때 요즘에는 없어진 것 같은데 뭐 고난 역경의 사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진지하게 와서 선생님,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온 제 환경이 정말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했었지만, 분명히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느냐 있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거나, 정말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게 있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력이 속에서 생겨야 없던 저력도, 나도 몰랐던 나의 무한 능력이 솟아나올 수 있다는 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친구들은요,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걸까? 뭐 인류대학 가기, 그것도 한 가지 이유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굉장히 그거에 세속적인 목표 같지만 대학에 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나의 1년을 버텨줄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동력을 찾는다면 수능이라는 도전에서 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와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수능은요 장기 레이스예요.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어도 여름방학이 오고 차가운 겨울이 오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기적인, 단기적인,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이 11월 12일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중요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중간 점검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능이 목표이지만, 자, 지금부터 가까이에 있는 6월까지를 기점으로 삼으세요. 내가 지금부터 6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뭘 하겠다. 여기까지는 뭘 좀 할 수 있어야겠구나. 일단 6월까지 달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9월을 달리고. 자, 그러면 6월까지를 봤을 때 우리 재학생들은 또 중간에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은 아니고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게 뭘까요? 중간고사가 있어요.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큰 비중인데. 자, 그러면 내가 중간고사 전까지 3월 말 4월 초까지 남은 시기에는 뭘 해야겠고,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교 수업에 임하지만 중간고사 끝난 5월에는 뭐가 다시 목표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좀 잘라서 정리를 해두면요, 단기적인 목표가 생기니까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중간고사 준비 전까지는 뭐가 목표가 돼야 될까요? 난 영어 교사니까 뭐가 목표일까요? 수능 특강이 나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이자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있으면 인터넷 수능 나오겠지만 공부는 스텝 바이 스텝. 꼭 공부 못한 애들이요. 책 여러 개 펴놓고서 막 이것 집적 저것 집적 어느 것 하나 집중 못하고 일단 중간고사 전까지 수능 특강이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죠. 그래서 강의도 있고. EBS 강의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24시간 대기. 그죠? 아무 때나 불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세요. 어찌나 의상도 다양하던지 늘 그 부분에 클릭해서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수강 후기를 보고 왔어요. 수능 특강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드디어 완강했습니다. 오, 끝내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그날부터 저는 40강인데 매일매일 한 강씩 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얘 마음속엔 독한 게 있나 보다. 나보다 더 힘든 뭔가가 있나 보다. 정말 질주하는 아이구나. 그 바로 위에요. 어떤 애가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오늘 시작해요. 1강 이러고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누가 좋은 결과를 얻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바라기는 둘 다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공부는요. 물론 빨리 시작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오늘 1강 시작한 친구가 지금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딱 40일 이후잖아요.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서 자기도 몰랐던 정말 끈기 있게 독하게 달리는 자기를 만났다. 그 친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늦었다, 뭐 일렀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부터 거르지 않으면 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녹여놓은 연계 방향, 학습 방법. 영어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먹는. 그래서 제 강의의 타이틀이요. 수능 특강 다이제스트예요. 제대로 소화하고 한번 가보자. 그래야 연계되지 않은 외부 지문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오늘 집에 갈 때 스스로 약속하십시오. 지금 어디에 여러분이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간고사 전까지는 내가 이 수능 특강 이놈은 내가 한번 잡아보리라. 그러면 제대로 스타트 잘 하시는 겁니다. 중, 단기 계획. 그것만 연결해 가시면 수능까지 무난히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성적보다도 꾸준히 노력하는, 뭐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멘탈이 가벼워야 합니다. 자, 며칠 전에 3월 학력평가 봤어요. 거의 학급이 멘붕이에요. 채점할 땐 좋았어요. 집에 갔다 오고 나서 영 아니에요. 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를 90점 받았어요. 엄마한테 자랑할 때까지는 통해요. 엄마 나 90점. 네가 그렇게 겨울에 열심히 하더니 야 이제 뭔가 되려나 보다. 등급은 3등급이에요. 똑같아. 오히려 2학년 때 3등급이었으면 괜찮은데 그 겨울에 정말 소떡새도 울지 않은 그 겨울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올랐는데 등급은 그대로예요.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저희 반 학생이 막 달려왔어요. 선생님 시간 있으면 잠깐 그래 점심시간에 얘기하자. 딱 제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틀렸고요. 이렇게 틀렸고요. 마지막에 저 해도 될까요? 어찌나 밉던지. 제가 시험 전에 내내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3월 시험은 네 출발선이야.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뛸 건지 얼마만큼 후퇴할 건지 이제 너의 노력과 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의 출발점은 여기구나. 어이씨 1학년부터 하던 쟤는 저기서부터 출발하네. 아유 놀더니 너는 아직도 내 뒤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너 지금부터 해도 돼. 열심히 해. 그러면 잘할 거고. 안 된다. 가라. 그런다고 그때부터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친구는 확신을 얻고 싶었겠죠.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고 싶었겠죠. 전 그런 거 주기 싫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은요. 자기한테서 얻어야 돼요. 왜 그걸 남한테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자신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바로 여러분 어제 24시간 뭐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제 아침부터.
그리고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 하루는, 나의 금요일의 하루는 어땠다. 나의 수요일의 하루는 어땠다. 자, 90점 이상 줄 수 있는 친구는 굳이 저에게 와서 확신을 얻지 않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어제 하루 최선을 다했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지 뭐.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꼭 어제 친구랑 수다 떨거나 야자 시간에 살짝 나갔다가 뭐 먹다가 늦게 들어오고서는 공부하는 척하고 집에 후다닥 간 친구들. 다른 데서 위안을 얻고 싶어요. 다른 데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정신무장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연결어가 있어요. 영어 선생님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저 뭐부터 생각한 줄 아세요? 여기 빈칸 뚫으면 딱 좋겠다. 막 글을 막 읽으면서 야 요거 빈칸 어휘 막 아니면 이거 반대말 넣어갖고 밑줄 어휘하면 딱 좋겠다. 언젠가 인터넷 그 SNS에다가 어떤 사람이 문구를 하나 올렸어요. 어떤 문구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딱 문구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그 문구 하나가 딱 화면에 꽉 채워지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 문구를 봤어요. 동시에 하는 말. 저거 주어 동사 수일치 틀렸는데. 저희 남편도 영어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말고 거기서 어떤 단어, 저거 문법 저거 아닌데 그거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조금 그 수험생들하고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부작용이 있긴 한데 또 하나는 이 연결사 넣는 문제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연결사가 뭐지? However, for example.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연결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는 연결사, 선생님 왠지 얘만 나오면 마음이 푸근하고요. 얘는 좀 착한 연결사 같기도 하고 뭐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However? 뭐가 있을까? for example? 저는요, nevertheless가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nevertheless. 뜻이 뭘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멘탈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어제 시험 잘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자실에 가세요. 어제 시험 평소보다 더 못 봤어요. 막 울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서관 가세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세요. 그런 꾸준함이 여러분의 도전에 있어서 승리를 낳을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중요하대.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배우 중에 오달수 씨라고 아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1억 관객을 달성했다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인터뷰가 났던데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유해진 씨, 오달수 씨, 오나미 씨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대중들의 많은 우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말고. 그 인터뷰의 말미에 보니까 이런 걸 썼더라고요. 내 연기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난 중학생 때 얻었다. 이제 그분도 이 경상도 쪽이었나 봐요.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바닷가가 보이는 교실이었대요. 그래서 생물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 바깥을 내다보면서 야들아, 경상도 말로 했겠지? 저 해녀는 왜 저렇게 추운 겨울에 바닷가에 들어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선생님의 대답은 어제도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들어간댄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때 오달수 씨는요. 바로 저거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매일매일 버티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것. 그게 삶의 본질. 자신의 연기도 마찬가지래요. 매일매일 버티듯이 연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은 여기까지 온 게 아닌지 앞으로 3억 관객이 올 때까지 자기는 매일매일 버티듯 노력하며 연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힘들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3가지. 공부에 대한 목적. 왜 하느냐? 단기적인 그때그때 계획을 달성하십시오. 그리고 정신무장하십시오. 이러다 보면 여러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며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내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그것은 곧 수능에 있어서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아름다운 시기가 수험 생활이 아닐까. 두 번째는요, 수험 생활이 아름다운 도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또 새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늘 끊임없이 간식 갖다 주는 엄마가 어느 순간은 뭉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되게 별거 아닌데 친구가 우스갯소리를 쓱 하는 한 말이 나의 우울한 마음을 이렇게 딱 건드려줄 때가 있어요. 정말 알고 싶지 않은데도, 다 아는데도 하나하나 꼭 집어가지고 왜 담임선생님 면담할 때 너무 잔인할 정도로 매정하다 싶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때가, 그걸 깨닫는 때가 바로 수험 생활인 것 같아요. 저한테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고3 때. 그래서 나는 별로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한 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부모님, 엄마가 수험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비춰졌던 기억나는 모습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신도 아니라 그날은 좀 멘탈이 떨어지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서 학교에 도서관에 공부는 하러 가야 되는데 왜 싫은 날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딱 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3이 정신 차리지도 않고 응? 텔레비전 보고 있다고. 근데 그 말이 내 속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엄마가 딱 얘기를 하니까 진짜 싫은 거예요. 빽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나왔죠. 너무너무 서운하고 속상한데 결국에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 근데 그 화살이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엄마가 속상하고 이제 엄마가 싫고 야속하고 이러니까 비장의 무기인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반항은 안 먹는 거예요. 단식주쟁이에요. 아침 먹고 가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자 끝나고 집에 와서 허한 마음으로 한 끼를 더 먹고 부른 배를 쓰다듬으면서 잠을 자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수험 생활이었는데 아침도 안 먹고 점심은 학교 가서 열심히 매점 털고 저녁도 그냥 매점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와서 야식은 안 먹는 거예요. 3일을 그렇게 버텼더니 엄마가 드디어 다른 행동을 보이시더라고요. 3일째인가 4일째인가 학교에서 야자한다고 있는데 친구가 불러요. 니네 엄마 오신 것 같아. 웬일이지? 그러고 갔더니 저기 교문에 엄마가 와 계신 거예요. 말도 안 했어요. 저희 엄마는 부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가세요. 나 좀 별로 말하겠으면 따라갔어요. 학교 가까이 있는 돈가스 집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돈가스를 시켜요. 배도 고프고 굳이 와서 사주시는데 먹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꾸역꾸역 먹는데 그 엄마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원망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수능 보기, 그러니까 그때는 학력고사였으니까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조금 늦게까지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갔는데, 그러니까 밤에 한 12시쯤 집에 오면 딸내미가 늦게 오니까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오세요, 데리러. 매일 오시니까 혼자 와도 되는 길인데 오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루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터벅터벅 오는데 어느새 집에까지 다 왔어요. 근데 집에까지 다 왔는데 그때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막 싹싹 나오시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으시고 막 머리는 헝클어지시고. 그러면서 나를 딱 보더니 아유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이 들어서. 엄마도 사람인데 매일 12시에 지켜갖고 저를 데리고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다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드신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나니까 아이고 우리 딸 올 시간인데. 그래서 싹 나오시는 그 모습이 처음엔 좀 웃기기도 했지만 그 짠한 거 있잖아요. 알죠?
우리 여학생들은 더, 남학생들도 좀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모습이 전 지금도 마음에 남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수험 생활이 아니었다면 우리 엄마의 그 무뚝뚝한 진심, 말하지 않는 진심,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극한의 어떤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나를 이겨야 하는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주변의 작은 거에 서운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작은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게 바로 수험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그해 12월에 제가 어머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무슨 선물? 합격증. 그래서 대학교에 딱 교문 앞에 가가지고요. 엄마랑 같이 팔짱 끼고 사진 찍었잖아요. 엄마 여기 이제 내가 들어갈 학교니까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언에 말하지 않아도 주거니 받거니. 저는 그게 힘든 상황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투덜댄다 하더라도 시험 전날 초콜릿 몰래 갖다 놓고 가는 동생의 진심을 기억하시고요. 무뚝뚝하게 늘 무관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이불 한번 이렇게 덮어주시는 아버님의 진심을 기억하시고요. 그 가족들의 격려, 시험은 끝났지만 매섭게 나한테 잔소리는 하시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제자에 대한 사랑, 그 선생님의 진심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수험 생활은 진짜 주변에 감사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도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고3 수험생이 고3 수험 생활이 아름다운 도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숨어있는 드디어 나라는 사람을 만난다는 시기, 내 주변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진심을 만나는 시기. 세 번째는요, 왜 고3이 아름다운, 수험 생활이 아름다우냐? 실패가 없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떨어졌는데요, 선생님? 저 재수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을 갔어요. 좋겠다. 근데 그 친구는 의대를 가고 싶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대가 아닌 다른 학과에 갔다. 과연 그 친구는 성공한 걸까요? 그 친구 마음속에는 합격은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나의 노력이 부족했구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미진한 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친구? 대학은 염두도 두지 않았는데 뒤늦게 철이 들었어요. 어디라도 나는 4년제 대학에서 새로운 기회를 꿈꾸고 싶으니 선생님, 어디든지 전 들어가도 감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던 친구,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 저기 서울에서 좀 멀리 있는 학교에 합격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졸업식 때 어머님, 아버님이 손잡고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 해에 합격 만족도 100%인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서울에서 좀 멀리 있는 대학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과연 실패한 걸까요? 작년에 한 친구는요, 너무 이뻤어요. 열심히도 하고 참 마음도 행동도 다 이쁜. 얘는 분명히 잘 갈 수 있을 거다. 곧잘 공부도 잘하고 논술도 되게 잘 썼어요. 그래, 넌 최소한 이 정도는 갈까 쭈루룩 썼는데 웬걸 수능 가서 영어 한 문제를 더 틀린 거예요. 요걸 하나 더 틀리면 최저의 올킬이에요. 설마.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그 아슬아슬한 문제가 결국 틀린 걸로 처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6장의 논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글을 썼어요. 선생님, 저도 믿기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지만 되돌아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방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쭉 봤을 때 작년 친구인데 제가 그 해에는 작년에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써준 게 있어요. 그 편지를 쭉 보면서 난 참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힘도 받았는데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마치 자기가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마지막에 방심했던 게 큰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고3.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합격은 대신에 내년에 꼭 한 번 더 해서 꼭 합격증으로 선생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실패한 걸까요? 1년을 지나면서요,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만날 거예요. 실패는 없어요. 왜? 1년의 과정에서 자신의 쓴 모습이든 자신의 단 모습이든 어쨌든 성장을 거듭한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의 도전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따놓은 성공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기왕이면 성공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는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순간이 있어요. 하나는 2004년 6월 16일. 여러분 그때 뭐 했나 생각해보세요. 2004년 6월 16일 몇 살일까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그쵸? 6월 16일이니까 아직 학교 다닐 때, 방학 안 했을 때. 그쵸? 그때 4시 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2002년이었으면 월드컵이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제가 아들 낳은 날입니다. 14시간의 산통 끝에 그 아이를 이렇게 옆에다 두는 우리 어머님들 계시니까 그 감동 생각나시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으아 해서 아이가 나와서 처음으로 내 품에 안기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부모님께 감동을 준 존재예요. 그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등급, 대학,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겨질 그런 급의 존재가 아니에요. 기죽지 마시고 대신 기회 있을 때 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저는 2004년 그때 지금 생각해도 막 감동이고요. 하나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 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니까 기원 전이겠죠? 1990년 12월 26일입니다.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 그때 결혼 안 했어요. 애 안 낳았어요. 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끝.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카 대학 합격 발표하는 날입니다. 저는 먼저 대학에 지원을 하고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발표를 받는 건데 잔인하게도 12월 26일이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해에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문제를 찍었던 것 같아요. 자신도 없는데. 그래서 가족들에게 엄포를 놨어요. 나보다 먼저 합격 소식을 아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 테니까 가족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때는 전화를 눌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잠자고 있는 새벽에 공중전화로 내려갔어요. 번호를 눌러요. 공교롭게도 제 수험번호 마지막이 5번이더라고요. 못 누르겠어요, 5번을. 막 떨려서. 그 4번을 눌렀어요. 내 앞에 있는 애가 붙었나 떨어졌나. 그때 막 음악이 흐르면서 수험번호 74번. 왜 은행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같은 거. 누구님은 합격입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만약 내가 떨어지면 얘 때문에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는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근처에 있는 번호들을 눌러봤어요. 수험번호로 할 수 있는 합격 불합격은 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더 알 애도 없고 이제 드디어 내가 나의 결과를 맞닥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언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 저는 12월 그 26일이 어른이 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엄마한테 미룰 수도 없어요.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내가 만나야 하는 나의 노력의 결실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나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가장 행복한 것도 나고 약간 외롭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배 아프면 엄마 담임한테 전화하고 나 아프다고 그래. 너 병원 갔다고 그래. 이렇게 핑계라도 될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부딪혀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게 어른인 거구나.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많이 외롭고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도 전해주고 싶었고 5번을 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수험번호 75번 윤연주님은 합격입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합격 소식이 좋겠다 이러지 말고 언제까지 들러리로 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들만 기억하시면 올해의 합격의 주인공은 여러분일 겁니다. 바로 작년에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과정, 미리 한 해 더 앞서서 정말 최고의 자기와의 만남, 가장 아름다운 도전을 마친 학생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년 저희 반 학생들이 졸업 앨범에 찍은 사진인데요. 글씨를 가지고 있는지 전 뭔지 몰랐는데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엄마 어디 있게? 딱 봐도 알겠지? 여보, 내가 제일 이쁘지? 사랑해. 난 저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아들한테 대한 메시지인가? 제가 제일 예뻐 보이니까. 나중에 반장이 설명하는데, 선생님, 나중에 저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그때 앨범을 봤을 때, 우리 아이에게 저의 학창시절의 모습, 엄마 찾아보라고. 이 녀석들은 아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절을 지금 걷고 있구나, 지나고 있구나, 그걸 아는 녀석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졸업했던 날의 사진입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요, 안 된대요. 선생님, 단체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라고 해서 여기 모여있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교실 뒤에 있었어요. 사진 찍기 전에 아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다 같이 약속을 하고서 아버지, 어머님, 저희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35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기를 지났는지 이 친구들은 알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요, 서울대 간 학생도 있어요. 아까 그 서울에서 먼 학교에 간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재수학원에서 내년을 기약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실패한 친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오늘 내 강의를 듣지 않고 3월 1일부터 달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늦기 전에 저와 함께 5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그걸 알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수험번호 누구 학생 합격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최고의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you had a bad day, you're taking one down, you sing a sad song just to turn it around. You say you don't know, you tell me don't lie, you're